기공요법에 대해서 잠깐 허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요법이라 하는 데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내공요법과 외공요법이 있습니다. 내공요법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 안에 있는 기를 단련해서 병도 고치고 예방도 하는 방법이 바로 내공요법입니다. 이 내공요법은 일반 체조와는 아주 판이합니다. 그래서 이 내공요법에는 세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조신, 조심, 조식이라는 세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조신이라 하는 것은 몸을 움직거릴 때에 힘을 빼고 움직거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몸에 힘을 빼고 움직거린다 하는 것은 바로 온 근육과 골격을 릴렉스 시키는 겁니다. 이 릴렉스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 말하자면은 기공 상태, 입정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입정 상태가 오면은 대뇌에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대뇌에 휴식을 준다 하는 것은 바로 외부에서 오는 자기 몸에 불필요한 자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어제 말하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호흡을 통해서 오장육부를 마사지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혈행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에 있어가지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율신경이라 하는 것은 우리 오장육부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신경입니다. 우리가 아프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오장육부에 작용하는 자율신경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언밸런스에서 와서 병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공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 조식, 호흡을 조정한다는 것은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공은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기를 연마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외기요법이라는 것은 어떠냐? 외공은 어떤 거냐? 외공요법은 보통 이제 자기가 건강하지 못해서 몸을 못 움직였다든가 혹은 게을러진 사람이 기공을 하고 싶은데 게을러져서 못하는 사람이 제3자의 능력자의 힘을 빌려가지고 앉았으나 누워서 기공요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외기요법은 절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에 약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서 모두 기마받고 자기 스스로는 소위 내공을 하지 않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외기요법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만이 유능하다고 그래가지고 난치병 환자에게 병원에 갈 필요 없다. 또 그래 해서는 안 된다. 내인데 와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119 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기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몸 안의 기가 충분해서 그 기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몸 안의 기와 바깥에 자기 몸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와 혼납을 해서 자유자재로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기법이 터득이 돼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중국 가가지고 한 며칠 훈련받고 와가지고 자격증을 받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격증까지는 절대 병 못 고칩니다.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드리고 혹은 산천에 가서 수양을 해가지고 병을 고치는데 무슨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가 수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공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 안에 있는 진기를 활성화해서 거기에 인해서 면역력이나 혹은 항시성을 향상시켜가지고 자기 본능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활성해서 바로 자기 병을 서서히 고쳐나간다는 것이 바로 기공입니다. 기공, 요즘 신문 보면 말이죠. 일주일만 하면 기공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신문이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는 아직 50년을 해도 기공이 뭔가 그런 걸 완전히 모릅니다. 단, 이때까지의 축적된 경험으로서 그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공이라는 것은 절대 나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못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 몸 안에는 모든 기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기공사가 되려면 그 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기공사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을 활용 못하면은 기공사는 될 수 없고 자기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보면 말이죠. 아빠도에 지금 삽니다만 보면은 아침 먹으면 아주머니들이 뭐 기받으러 간다고 하고 뭐 줄을 서가지고 갑니다.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길을 자기 스스로가 활용을 하고 움직이고 단련을 하면은 그 기는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기락하는 것은 말 눈에 보이지 않죠. 만질 수도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기는 이런 거다. 나는 기가 더 많다. 네 기는 나쁜 기다. 뭐 눈에 보입니까? 봐서 네 기가 나쁘다. 그 어떻게 인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락하는 건 사실상이 말이죠. 글로서도 못 배우고 머리가 좋다 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의 감성, 느낌으로서 기를 배워야 되고 몸으로서 배워야 됩니다. 절대 글로서 뭐 배우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를 배우는 것이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기를 배우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 조심입니다. 요즘 뭐 책 그런 책이 많이 나오죠. 플러스 이념을 가지고 마이너스 이념을 가지면 안 된다. 뭐 마이너스 사고는 몸을 해친다. 뭐 플러스 사고는 몸을 좋게 한다. 이런 말인데 이것이 바로 이 조심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식입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참 고맙게 생각할 줄 모르죠. 안 하면 한 5분만 하면 다 죽습니다. 죽지만도 우리가 항상 자동적으로 되고 스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호흡을 주요시 안 합니다. 이 호흡을 주요시 한다 그런 것은 바로 이 조신,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호흡으로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도 역시 몸 움직거리는 데 따라 가지고 호흡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그건 사실 기공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체조입니다. 복은 체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동작을 하더라도 이 동작에 자기의 마음과 호흡이 따라져야 비로소 그것은 소위 기공의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것은 바로 보건체조죠. 그러니까 기체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를 순환시키고 기를 활성화시키고 기를 흡수하는 방법이지 건강이나 골격을 단련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훈련하는 소위 동공.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은 전공이라고 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은 이거 동공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기를 움직이는 거 동공이고, 그냥 앉아가지고 호흡을 한다든가 혹은 소천주를 한다든가, 요새 뭐 소천주 하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대천주. 소천주, 대천주는 이것은
옛날에 이 도교나 신선도에서 많이 합니다. 이것을 소위 그런 에서는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을 축기라고 그래가지고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맥과 동맥을 소통시키는 것이 바로 소천주인데요. 이 소천주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인맥을 소통하고 동맥을 소통시켜가지고 인맥이 6가지의 음경을 통환하고 있고 동맥이 6개의 양경을 통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두나마 잘 돌리면은 모든 병은 없을 수 있다. 건강법이다 해서 이것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동공을 해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도교나 이 신선도 이래서는 앉아서 그냥 이념으로서 돌립니다. 그러나 기공에서는 동공을 만약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몸의 흐름으로 가지고 몸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을 기본을 해보면요. 자칫 뭐냐면 이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말이죠. 늙는다 하는 것은 밖은 몸과 내장, 오장육부가 굳어지는 것이 늙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온 데가 어디 오느냐? 발하고 허리에 옵니다. 발하고 허리가 흔들리면은 그 사람은 이왕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공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하게 되면 이 발이 아주 탄탄해져요. 그러니까 참장공 같은 거 딱 하면은 저 가서 30분 이상을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지게 되죠. 그러니까 동공 같은 건 다른 게 없어요. 손에다가 이념, 움직거린 동작에다가 자기의 이념을 심는다는 거죠. 내가 이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닌데 그쵸? 해보세요. 이거 잘 안 됩니다. 힘 빼고 움직이는 거 안 됩니다. 이거. 힘 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을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러나 이것도 하면은 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공체조는 말이죠. 첫째 중요한 것은 힘 빼는 방법.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셋째로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이 이쪽 움직거리는 손에 전해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이죠. 만약에 이것만 애들 도장에, 이것만 해도 좋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흔들어 보세요. 나중에 이게 손에 무지해지고 무언가 뒤집어 서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손이 찌릿찌릿해 와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마주쳐 보세요. 자석이 생깁니다. 반발, 인력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의 현상이라고 보죠. 그것이 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요, 이 도장에서 마냥 이것만 가르치고 아까처럼 이것만 차 이렇게 해보면 누가 배우러 오겠어요? 도장에서 하는 것은 동작이, 이런 동작도 다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이 마찬가지 원리를 왜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냐? 이것만 해도 하라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안 하죠. 또 이것만 해도 가르치면 누가 돈 주고 배우러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서 몸 움직거림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동공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 명상해도 됩니다. 이 대천주나 소천주를 하게 되면요. 자기가 보내고 싶은 곳에 길을 보낼 수 있어요.